자, 이 5번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꼭 다시 몇 번씩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69페이지에 가시면 8번 문제를 갑니다. 이번에 8번. 8번 문제 보시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틀린 거 고르라고 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맞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가설건축물 대장 또는 건축법 제20조 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용권을 확보할 거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때 보면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중개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할 거. 뒤에 건 엉터리야. 그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조문을 보면 조문에 가로 열고 가설건축물 대장 제외라고 돼 있어요. 조문에. 그죠? 조문이 그래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건축물 대장, 가설건축물 대장 두 개를 다 인정하는 것처럼 썼잖아요. 틀린 이유 아시겠죠? 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요. 자, 3번. 이 법에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맞습니까? 맞고. 4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렇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하고 대표자 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요거 우리 기억할 때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 할 때 이걸 3분의 1이니까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되니까 이걸 기억할 때 제삿날로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제3인데 요거 산날 날일 그죠? 제삿날 너 오늘 제삿날이다. 제삿날, 제3날, 제3날. 저희 시골에서는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싸울 때 무조건 하는 말이에요. 너 오늘 제삿날이다. 나중에 내려올 때 보면 둘 다 이제 얼굴이 퉁퉁 부어서 자, 그 다음에 5번.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대표자,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거. 이렇게 전원이. 맞죠? 네. 그때 그 사원이라고 하는 거 가로 안에 거 이제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합자회사하고 한명회사에 있어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사원을 말한다?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렇게요. 이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임원급을 얘기해요. 이 사원을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직원이 아니고 누구예요? 임원급, 이사, 감사 그런 급이에요. 출자자예요. 출자자. 그런데 이 사원이 법적으로 보면 무한책임사원이 있고 무한정 책임진다고 해서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유한책임사원이 있어요. 이 유한책임사원은 자기가 출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 무한책임사원이 진짜 사장님이야. 그리고 여기는 자기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사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사원은 어떤 사원만 얘기한다고요? 무한도전. 무한책임사원만 말한다고 돼 있죠. 아직 식납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네. 시험에서 사원 가로 열고 유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유한 땡 틀리다는 거예요. 저 혼자만 지금 전율을 느끼는 것 같아 지금.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건 되게 따지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그런데 법을 전공했다 그러면 이걸 고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반대말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출제원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안 낸 건 조금 수상하다 이러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이제 그렇게 낸 건 아니지만 자, 틀린 건 2번이죠.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셔서. 자,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11번 왔습니다, 지금.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사무소 명칭을 쓰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죠. 하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한 가지 방법은 부동산 중개. 그죠?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십시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2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해야 되겠다. 자, 10일 내 이전 신고하죠?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 맞죠? 3번. 중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는 건물의 중개사무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놨을 때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 뭐라고 나와요? 포함. 포함이 아니고 제외. 이렇게 가로치고 딱 나오면 긴장하시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틀리게 낼 가능성이 높다고요. 100%는 아니지만. 예? 자, 4번. 중개사무소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도 확보가 가능하다. 아, 준공이 떨어졌으면 건축물 대장에 아직 기재가 안 된 건물도 중개사무소로 쓸 수 있다. 맞는 얘기지. 5번. 중개사무소에 관해서는 일정한 면적의 확보 의무는 없다. 그렇죠? 특히 몇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 건 전혀 없죠. 없는데 다만 일종 근생일 때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종 근생일 때는 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는 것은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안 배웠어요? 여러분을 못 믿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일종 근생일 때는 중개사무실로 쓰는 이런 사무실 공간을 쓸 때는 3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개사 출제하신 출제위원도 제가 못 믿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보면 다른 법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몰라. 공부 안 하거든요. 자기 법도 겨우 알란가 모르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사무실에 면적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통과 이렇게 일반적으로 돼. 근데 혹시 이제 아시는 분이 일종 근성일 때는 30제곱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오면 옳다고 해주시고 혹시 아는 사람이 출제하면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출제할 거거든. 그럼 면적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면적 확보음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도 동그라미죠. 자, 뒤로 넘어가십니다. 딱 문제 양도 많고 뭐 별 문제를 다 만들어놨어. 자, 74페이지 가면 14번 갑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업무 정지를 받은 개혁공인회사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폐업할 수 있나요? 얼마든지. 그렇지. 영업정지 받은 김에 우울해서 폐업해버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폐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다시 재등록이 돼요? 안 되지. 그죠? 아니, 어젠가 그젠가 우리 둘째 놈이 큰 놈하고 싸웠어요. 노트북 뭐 인쇄되는 노트북을 서로 쓰겠다고 둘이 싸워갖고 엄마가 딱 이제 중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형아 시험이니까 너가 양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아펜을 딱 들어주니까 동생 이놈이 나 안 해. 뭘 안 한다고? 공부 안 해. 들어가 자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형아펜을 드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형아펜을 들만해. 왜냐면 형아는 시험 보니까. 시험 기간 중에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형 펜을 딱 들으니까 이제 이놈이 기분 나빴는지 나 안 해. 그래가지고 들어가 자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갑자기 그게 생각나? 영업정지 받은 김에 어떻게 돼요? 나 안 해. 폐업을 할 수 있어. 폐업을 할 수 있는데 뭐야? 그 기간 중에는 재등록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했을 때는 등록 신청서를 어떻게 해요? 다시 제출해야 된다.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다시 하려고 했을 때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문제 나올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종별만 바꿔도 신규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칙. 네, 이따 예외가 있습니다. 3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 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구분해가지고 등록을 시켜주고 등록 신청한 사람한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10일 이냅니까? 요 7일이잖아요. 7일. 응? 7일 내 등록이 통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3번 틀리고 4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중개사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셔야 되겠다. 협회에는 언제까지 통보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셔야 되겠다. 협회 통보. 5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금에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겠다. 등록증 줄 때 이거잖아요. 뭘 확인하시라고요? 보증 설정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게 확인만 되면 등록증을 언제까지 줘요? 지체 없이 준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틀린 게 몇 번이었어요, 아까?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요. 예, 결격사에 관련해 가지고 밑에요. 16번 문제. 오른쪽에 16번이 있죠. 1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은 16번 문제 1번 한정치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 한정치산 상태에 있는 사람. 이거 옛날 말인데 이거. 그렇죠? 지금은 피한정 후견이라고 하죠. 이거 옛날 용어로 쓰고 있네. 자, 피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한정치산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럼 이 사람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다시 피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안 받았어요. 근데 상태가 무척 안 좋아. 이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결격자 아직 아니에요. 상태가 안 좋아도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부터 결격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된다고요? 후견 개시 결정.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때부터 후견 종료 결정을 받을 때까지 개시부터 종료까지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정도에 따라서는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개시 결정 받은 거죠. 개시된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요? 아직 종료는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이 사람이 결격자인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후견 개시 결정은 개시 결정되지 않은 건데 상태는 매우 안 좋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봤자 아직은 결격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파산 선고를 받고 잘 보셔야 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아직 안 된 양반이 뭐라고 돼요? 뭐라고 불려요? 파산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격자가 되는 거죠. 파산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선고받은 때부터 파산. 언제까지? 복권 결정 받기 전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2번은 복권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 복권 내는 즉시 어떻게 돼요? 결격사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격자가 아닙니다. 3번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결격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사람. 이 벌금 같은 경우 벌금 나오면 뭐가 떠올리셔야 되냐면 중산벌이 떠올라야 돼. 중산벌. 이렇게 이 세 가지 요건을 몽땅 갖췄을 때 3년간 결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지. 근데 5번은요. 답이 5번이네.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고 돼 있죠.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집행유예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낼 게 없으면 집행유예.
낼 게 없으면 집행유예. 유예기간 동안 결격자니까 답은 5번이죠. 네, 넘어갑니다. 또 18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를 물어봤는데 날짜를 딱 정해서 물어봤습니다. 날짜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2020년 10월 23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 10월 23일 기준입니다. 1번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월 23일 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대요. 이 사람 결격자입니까? 무조건 아닙니다. 착할 선자.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무조건 100%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2014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20년 4월 15일 복권되었다. 복권되면 어떻게 돼요? 결격사에서 바로 벗어납니다. 그러면 10월 23일 뒤로 가서 딱 그때 기준으로 보니까 복권된 지 6개월이나 지난 상태 아닙니까? 복권되는 즉시 벗어났으니까 2번은요. 결격자가 아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2017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다. 그랬어요 지금. 응?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7년 11월 15일 날. 이건 중3벌을 떠올리셔야지. 벌금 나왔을 때는 언제 남아요? 중3벌. 중3벌 아니죠? 벌금 나오면 중3벌만 결격자가 되죠. 3년 동안. 네. 그러니까 결격자 아니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4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2017년 11월 15일 날 등록이 잘린 거예요. 원래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되죠. 2017년도니까 2020년 11월 14일까지는 결격자예요. 15일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10월 23일 기준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아직은 3년이 안 지난 상태죠. 등록 잘리고 이 사람 결격자네. 답이 4번이죠. 5번 2020년 4월 15일 자격 정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격 정지 2020년 4월 15일 날 자격 정지 받으면 이 사람은 자격 정지 얼마 받았죠? 자격 정지 받으면 자격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잖아요. 정지 기간 동안 얼마 자격 정지 받았어요? 모르지. 모르긴 해도 길어봤자 6개월이니까 혹시 6개월짜리를 얻어맞았다고 해도 10월 15일이면 벗어났을 거 아니요? 근데 10월 23일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10월 23일 기준하면 벗어났지. 어쨌든 기간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벗어난 상태가 되겠죠? 결격자 아니죠? 결격자 되는 사람 몇 번? 4번이지. 이 문제도 아마 우리가 기출문제집 할 때 풀었던 문제일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쭉 보면서 풀어볼 만한 문제를 쭉 이렇게 보니까 주로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만들어 놓은 문제보다는 좀 문제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자꾸 풀게 됩니다. 20번 가시겠습니다. 등록 결격 사유인 동시에 자격 취득하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했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좋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1번 자격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 잘린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 맞죠? 동시에 이 사람은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나요? 못 보죠? 정답이 그래서 1번이요. 너무 쉬워요. 근데 2번은 등록 취소당한 사람이죠. 근데 등록 취소당하고 3년이 안 지났죠?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3년이 안 지났으니까 결격자인 건 맞죠? 결격자죠? 결격자야. 그런데 시험은 볼 수 있나요? 이 사람 등록 취소한 사람 시험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등록 잘린 사람. 시험 못 보는 사람 딱 2명인데 누가 시험 못 본다고 배우셨어? 시험 못 보는 사람 딱 2명. 그치? 시험 부정행위자 5년간 시험 못 보고 또 누가 또 시험 못 봐요? 지금 자격 취소당한 사람 3년 동안 시험 못 본다.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당한 사람은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당한 사람은 자격은 없어지나요? 자기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나무 뿌리고 이게 줄기예요. 이게 자격이에요. 이게 등록이에요. 등록이 잘렸다 그러면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자격은 어떻게? 남아있는 거예요.
반대. 만약에 자격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줄기는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자격이 잘리면 등록도 잘리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 뿌리가. 이게 자격이고 이게 등록이에요. 자격증 따서 등록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등록이 취소됐어. 그러면 자격은 살아있잖아. 그런데 등록이 잘린 사람 중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격증. 부칙개공. 부칙개공은 등록 잘렸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중개업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칙개공이.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고 싶으면 자격증 따야 되잖아. 그럼 부칙개공은 등록 잘리면 3년 동안 시험 못 봐요? 아니야. 당장 시험 볼 수 있어. 등록 취소된 사람은 시험 못 본다는 얘기 없잖아 지금 여기. 예?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거쳐가야 될 그런 블랙홀 같은 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미쳐버릴까봐 그거 얘기 안 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구석지에 있는 거지만 일단 아셔야 돼. 그러니까 등록 취소 당했다 하면 자격 취소하고 구별돼. 그럼 등록 취소 당했다고 했을 때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니야. 3년 동안 일을 못 한다는 거지. 시험 볼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 돼. 뭐 그러면 자격증이 살아있는데 왜 등록 취소된 사람이 시험을 보고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럴 사람이 한 명 있잖아. 복덕방 할아버지.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응?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집행유예 잘 나온다고 그랬죠.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뭐예요? 결격자. 결격자가 돼서 일을 못하겠죠. 근데요, 시험은요,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집행 종료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자, 3년 동안 일 못해. 그쵸? 시험은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 결격자인 그 기간 중에도. 시험 못 보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다니까 그러네. 그쵸? 그 다음에 5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 파산자예요. 결격자 맞죠? 그래서 복권 낼 때까지는 이 사람은 뭐야? 결격자로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시험은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번부터 5번은 결격자가 돼서 일을 못하는 사람인데 시험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1번은 결격자가 된과 동시에 못 돼요. 시험도 못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정답 1번이죠? 자, 이제 22번을 가야 되는데 22번은 더 어려워요. 걱정돼요. 자, 22번 문제 읽어볼게요. 그래도 이 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등록 취소된 후 3년의 결격 사유 기간이 적용되는 자는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어본 게 등록 잘리고 나니까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고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문제처럼 배웠는데. 자, 이거 뭐냐면요. 문제 자체를,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없는 문제집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원래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등록을 자르게 돼요.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등록 취소 사유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등록 잘렸죠.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돼서 일 못해요. 이게 맞아요. 3년부터요, 원래 등록 잘리면. 자, 그런데 이 많은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많이 있잖아. 그 중에서 얘하고 얘하고 얘 세 개만큼은 등록 취소가 된다고 해도 등록만 잘리지 3년의 결격 사유 기간이 안 붙여지는 게 있다고. 이게 안 붙여지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3년이 붙는 게 있고 안 붙는 게 있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얘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안 붙는 게 3개나 있잖아. 그 3가지가 뭐예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아니, 우리 암기 방법이 있는데 사기 결혼이잖아.
사기 결혼. 사기 결혼 때문에 등록이 잘렸을 때는 안 붙어 3년이. 사자가 뭐예요? 사망, 해산. 지금 뒤돌아보면 사망, 해산이 절등치사예요. 그 다음에 기는 뭐죠?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은 절등치예요? 임등치 사유예요? 임등치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결은요.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많잖아요. 이거 절등치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3년이 안 붙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걸 고르셔.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걸 고르라 이 말이에요. 요거 말고, 3개 말고. 자, 1번. 갑은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등록이 잘렸다고 나옵니다. 등록 잘렸죠, 분명히 이거잖아요. 이거 등록 잘린 거죠. 그러면 여기는 사기 결혼에 들어갑니까, 1번? 어때요? 1번 사기 결혼에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갑니까? 사기 아니에요. 결격 사유에는 들어갑니까? 중삼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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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삼벌 말고 중삼벌, 중삼벌. 어디다 버려서 중삼벌? 중개사법 위반이죠. 500만 원 벌금이죠. 어디 여기 들어가잖아. 결격 사유 중에. 결격 사유가 이렇게 나와요. 안에 내용이 많잖아 여기가. 여기 지금 결격 사유 중에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문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그때 등록 잘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등록만 자르고 3년을 붙여야 안 붙여요? 안 붙여.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벌금 선고받은 요 날부터 3년 동안 결격자로 삼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등록 잘렸다고 해서 3년을 또 붙이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거 1번을 그대로 여기다 그려봐요. 힘들어 할 줄 알았어요 이거. A라는 계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요때쯤 돼서 중개사법 걸려 들어갔고 3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요 날. 그러면 A라는 개업 공인에서는 중삼벌 벌금 얻어봤는데 300 이상이요. 중개사법 위반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거? 결격자가 된 거죠. 얼마 동안 결격자예요? 벌금 선고받은 때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자가 된다고 공부하셨잖아. 중삼벌. 저기 지워버렸네. 여기 있잖아. 그럼 이게 결격자예요. 결격자가 되는 건 맞는데 중삼벌 때문에. 이것 때문에 A라는 사람이 결격자가 됐기 때문에 중개업시장에서 일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래서 중개업시장에서 내쫓는 방법이 뭐예요? 등록을 말소시키고 취소시키는 거죠. 요거 등록 취소시키는 거죠. 취소. 이게. 그럼 등록 취소를 하게 되면 원칙은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3년 붙는 그게 아니고 이쪽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때는 등록만 자르고 3년을 따로 붙이지 않는다. 요것이 요거란 말이에요. 중삼벌이 결격자인 걸 모르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못 해먹겠어요? 중삼벌은 여기 들어가니까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된 것까지는 맞는데 3년 안 붙인다는 거예요. 1번이. 자, 또 2번 가봐요. 을은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댄 건물로서 중개사무소를 이전해서 등록이 잘렸다. 아니 일단은 해석이 좀 필요해.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댄 건물은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나요? 없어. 근데 그 가건물 쪽으로 사무실을 옮겨놨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냐면 기준미달이야. 처음에는 괜찮은 건물인데 가건물로 사무실을 옮겨놨다. 아이고 그건 사무실을 쓸 수 없는 공간이요. 기준미달이 기준미달. 그러면 임등치. 그것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되면 3년을 붙여야 안 붙여요? 안 붙이는 사기 결혼에 들어가잖아. 2번이 기준미달이에요. 기준미달. 사례죠. 사례. 그죠? 예. 네. 중개사법 누가 쉽다고 그랬나? 막 이렇게 하잖아 지금. 3번. 중개사법의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의고사 같은 데 내면 대부분 수험생이 다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3번.
병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등록이 잘렸다고 나옵니다.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에 들어가나요?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죠. 그러니까 금지행위 저지르면 임등치 사유죠. 다시 한번 직접 거래는 어디에 들어가요?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임등치 사유죠. 금지행위가 여기 들어갑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요. 그럼 등록 취소가 됐어?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자 되는 거 맞죠. 이거 3년 붙여요.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니까 요거 사기 결혼에 안 들어가잖아. 직접 거래가 사망이요? 직접 거래가 기준미달이요? 직접 거래 그 자체가 결격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아니면 3년 붙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위에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원칙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그래서 그렇지. 사실 이게 훨씬 많죠, 원칙이. 셀 수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쵸? 그 다음에 또 4번 봅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정은 해산이 되어서 이것을 이유로 등록이 잘렸다고 나옵니다. 해산 어디 나왔어요? 해산? 사망 뒤에 해산이잖아요. 그럼 등록 잘리겠죠? 등록 잘리고 따로 3년을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 그래서 출제됐던 게 해산되어서 등록이 잘린 그 법인의 중개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기 사무실을 오픈하고 등록하고 일할 수 있다는 지문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3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해산 3년 붙어요? 안 붙어요? 등록 잘려도 안 붙여요. 22번을 별표해 두시고 이게 뭐 중이라고 돼 있네. 중은 무슨 중이야. 거기 지금 난이도 표시가 돼 있죠? 중. 제가 볼 때는 상이요 이거. 그 다음에 5번 무는 그쵸? 폐업 신고 후 1년의 경관 뒤에 재등록했다가 폐업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재등록했다고. 폐업 전에 잘못했네. 뭘 잘못했어요? 등록증 대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이 잘렸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요 케이스가 아니죠 지금. 보세요. 폐업 전에 양도 대여건이 걸렸어. 이게 원래는 양도 대여건이 걸리면 그쵸? 이게 지금 절등치 사유거든. 절등치 사유예요. 근데 폐업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1년 동안 자발적으로 폐업했다가 쓱 등록을 또 한 거야. 재등록을 폐업했다가. 그러면 폐업 전에 잘못한 게 있잖아 이거. 양도 대여. 이걸 갖다가 관청이 딱 적어놓고 있다가 재등록하니까 잘 걸렸다. 너 이거 빌려준 거 있잖아. 너 등록 취소야. 이렇게 한다고? 원래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자발적인 폐업기간 1년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등록 취소가 되었을 때 결격사유 기간을 따져줄 때는 그 자발적인 폐업기간을 어떻게 해주는 게 합리적이에요? 빼주는 게.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등록 취소했다는 결격사유 기간은 몇 년? 2년. 근데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3년 붙여지는 걸 물어봤죠? 그럼 5번도 이제 이건 3년이 붙여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2년 동안만 결격자가 되는 것이니 5번도 답은 아니죠? 답은요. 그래서 몇 번? 3번이에요. 3번. 좀 어렵죠?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수험생으로서 그냥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얘하고 요 3년에서 이거 빼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진짜 알았는지. 눈빛은 지금 제가 믿기 좀 힘든데 하여간 맞춰보셔요. 말로 할 거예요. 폐업전 위반행위 때문에 재등록 이후에 등록 취소된 개공은 3년간 결격자다. 다시 폐업전 위반행위 때문에 그렇죠? 등록 취소된 개공은 3년간 결격자다. 다시 폐업전 위반행위 때문에 등록 취소된 개공은 3년간 결격자다. 왜 X? 폐업기간 빼줘야 되죠? 폐업기간 얼마죠? 모르죠.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저도 모르죠. 근데 다만 하루라도 있겠죠. 왜요?
폐업전 위반행위라고 했고 등록 취소됐다고 했었을 때는 재등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에서. 그러니까 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하여간 있을 거니까 무조건 그거 빼주다 보면 3년은 아니죠. 그렇죠? 그걸 맞추셔야 제일 마지막 5번쯤을 이해한 거예요. 예? 자,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 24번 가시겠습니다. 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인사에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랬죠.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결격자가 아닌 사람을 고르라는 뜻이에요.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고용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건 결격사를 물어봤다 그러면 1번 지문 2번 지문 쭉 있을 때 끄트머리에다가 결격자다 그러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돼. 답을 직접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결격사의 문제가 나오면 답 문제에서 뭘 물어본가를 상관없이 그죠? 결격자다 아니다 이거 쭉 찾아보면 이러면 답이 2번이에요 이게. 고용인 될 수 있는 경우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러면 결격자 아닌 사람을 물어본 거야. 그럼 아닌 사람을 이렇게 고르려고 하지 말고 문제는 냅둬버리고 이 표시를 하셔야 돼 끝에다가. 자 그러면 1번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는데 1년이 아직 안 지났대. 이거 뭐예요? 결격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격자입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결격자가 아닙니다. 1번은 왜요? 부정행위자는 결격자인 경우가 없어요. 한 경우도. 부정행위자 그러면 시험만 못 볼 뿐 결격자는 아니다 하잖아요. 결 X 이렇게 하셔야 돼. 몇 년도 다 필요 없어. 부정행위자는요. 시험만 못 볼 뿐 결격자가 아니다. 2번 갑니다. 이번에. 도박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나와버렸잖아요. 유예기간 동안 결격자니까 2번은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 동그라미. 3번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 3벌 몇 년간 결격자인데 3년. 근데 지금 뭐예요? 1년도 안 지났어. 그러면 현재는 뭐죠? 결격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라고. 답을 바로 고르지 마시고 결격자 맞네요. 4번 갑니다. 4번.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고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안 지났다고 돼 있죠. 그럼 현재는 뭐죠? 결격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답이 1번이잖아요. 지금. 5번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3년 안 지났으니까 결격자 맞겠죠? 그럼 답은 뭐예요? 1번이지. 결격자 아니기 때문에 1번이 고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답 확인하면 끝 이렇게 되죠. 자, 또 넘어가 보실게요. 28번 가십니다. 옳은 것을 몽땅 고르쇼 했습니다. 기억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 된 사람은 나왔죠. 가석방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버리면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겠다. 어때요? 가석방 된 사람은요. 형기가 남아있는데 집에 좀 빨리 보내주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자녀 형기를 집에서 집행받게 되고 또 3년이 지나야 완전히 형 집행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3년만 지났다고 해서 결격사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격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놨죠. 1번 X네. 기억번 X죠.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개공이 될 수 있다. 어때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 사면을 받은 사람은 개공이 될 수 있다. 일반 사면 받은 사람은요. 결격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그러면 개공이 될 수 있다. 니은번 동그라미죠. 디귿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집행 면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개공이 될 수 없다. 여기서 형 집행 면제가 집행면제예요. 집행면제 뭔지 아시죠? 집행면제에 해당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특별사면이었어요. 집행이 종료돼도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죠. 집행을 면제받아도 형기가 줄어서 집행을 면제받아도 3년 동안 결격자죠. 그 집행면제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특별사면. 형집행면제 밑에 써두세요. 특별사면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에는 특별사면 받았다고 나올 때가 있고 형집행면제 받았다고 나올 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응? 결격자 맞죠? 리을범 중개사법이 아닌 딴 법을 위반해갖고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중개사법이 아니고 딴 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받았을 때 그러면 결격자가 무조건 아니지. 근데 거기 지금 결격자라고 해놨으니까 리을번은 거짓말. 따라서 여기 옳은 것은 중간에 있는 니은번하고 디귿번 두 개지요. 자, 그 다음에 30번 가시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좀 오래된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찬찬히 풀어보면 풀 수 있어요. 피한정 우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자, 여기까지 OX. 어떤 거예요? 피한정 우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틀렸죠? 피한정 우견인은 결격자가 돼서 일을 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시험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벌써 틀렸죠? 자, 뒤에 거. 중개보조는 될 수 있다. 중개보조는 될 수 있나요? 피한정 우견인? 피한정 우견인은 후견 개시가 된 사람인데 결격자죠. 종료 전까지는. 보조는 될 수 없죠. 앞에도 틀렸고 뒤에도 틀렸고. 2번.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어때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가 돼서 일 못하는 건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은요. 시험은 볼 수 있나요? 있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셔야지. 2번도 틀렸네. 3번. 부칙상의 개공은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아까 제가 입 아프게 설명드린 거예요. 부칙개공이 지금 등록이 잘린 거죠? 이 부칙개공은 자격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돼서 중개업 시장을 떠나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시험은 당장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뭐예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시험을 볼 수 없다라고 쓴 거잖아요, 지금. X죠? 시험은 당장 볼 수 있어요. 부칙개공 등록 잘려도. 다만 일을 3년 동안 못할 뿐이지.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에 해당하게 된 소공 또는 보조원을 10일 내 해소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자, 사장 입장에서는 결격사유에 빠진 소공이나 보조원을 안 자르면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언제까지 안 자르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2달이죠, 2달. 그죠? 2달. 이거에 그거 있잖아요. 이게 왜 10일을 낸지 아시겠어요? 응? 원래 사장님이 개공이나 소공을 해고를 하잖아. 그러면 등록관청에 신고하지요. 고용관계가 종료됐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 종료 신고는 며칠 이내 하시라? 종이 10명이잖아요. 그때 10일 때문에 여기 10일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종료 신고를 10일 내에 하라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2달 이내 결격자인 양반을 잘라야 되고 안 자르면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전혀? 그래서 이것은 10일을 2개월 이내로 고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32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기 1년 6개월 전에 실무교육을 받았다. 이래 갖고는 등록 못합니다. 1년 이내에 받은 게 있어야 돼요. 2번. 중개사무소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 3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다. 상법상 회사는 좋은데 자본금이 딸려요. 5천 이상 되니까. 이것도
그죠? 등록 안 되는 거. 3번은 영업정지를 받고 즉시 폐업을 했어. 그리고 다시 등록 신청해. 안 받아주지.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야 돼. 어쨌든 폐업을 했어도. 4번요. 운송업 이건 안 되지. 운송업 이런 목적이 있으면 등록을 안 받아준다고. 5번은요.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고 맞아. 대표자를 뺀 임원이 있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자격증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돼? 3분의 1만 자격증이 있어도 되는데 그죠? 3분의 2가 있으니까 더 좋지 뭐. 그러니까 5번이 등록되는 케이스. 자 이제 89페이지 갑니다. 인장, 고용인 거기 이제 문제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1번 문제 1번 보조원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고했을 때 신고 안 해도 돼요? 해야 돼. 10일 내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틀렸죠? 1번. 2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그를 고용한 개공은 법적 책임이 없다. 어떻게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도 지고 감독 잘못했다고 해서 막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벌금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법적 책임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는 고용한 날부터 30일 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30일 내 신고요? 1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 하시는 거죠. 고용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고를 미리 해둬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 소공도 인장 등록해야 돼. 만약에 소공이 인장 등록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자격 정지. 그쵸?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 변경일로부터 7일 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셔야 되겠다. 맞죠? 네. 5번이 정답. 자, 2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이 틀렸죠? 인장, 도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네요. 제 생일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7월 30일인데 다음 주인가요? 우리가 7월 30일이 한참 멀게 느껴졌던 때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7월 30일이잖아요. 정말 시간 빨리 가죠. 진짜.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학원 휴가 기간이죠? 다 그렇더라고. 참 안타까워요. 자, 2번.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써야 된다. 개공이랑 소공은 등록해놓은 인장을 써야 된다. 맞죠? 3번. 분사무소에 사용하는 인장의 경우는 분사무소니까 법인에 들어가니까 상업등기규칙 제36조 사항에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맞죠? 4번 소공은 인장 등록할 때 고용신고와 같이 사용한 인장을 등록해 버릴 수도 있다. 그죠? 5번 인장에 대한 변경 등록은 며칠이네? 7일이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의사한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죠? 만약에 관청에서는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가 딱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 도의사한테 이 사람 진짜 자격증 있는 사람인지 확인 요청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번 맞죠? 근데 기출문제 어떻게 낸 줄 아십니까? 1번을 바꿔서 냈습니다. 소공을 중개보존으로 딱 바꿉니다.
바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해 보세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낸 거예요.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으니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지. 응? 그쵸?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아는 거지. 나 자격증 있어요? 그러면 있고.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갖다가 생각할 때, 야, 문제를 뭐 그렇게 내나. 관청에서는 인적사항 가지고 확인을 해봅니다.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실무적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어제도 그런 질문 받았지만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자격증을 숨겨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은 뒤로 감춰놓고 저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옛날에는 자격증을 숨겨놓고 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겁니다. 나 자격증이 있지만 소공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자격증 날아갈까 봐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딴 자격증인데 자격증 잃어버릴까 봐 숨겨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조회를 이렇게 해보지 않으니까 숨겨놓고 나 보조원인데 이렇게 하면 그냥 보조원으로 이렇게 하고 갔어, 관청은. 근데 지금은 다 확인해봐요. 보조원으로 신고 들어가도 당신 자격증 있는데 왜 보조원 신고했냐고 그래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뭐로 신고가 들어오든 증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한다고요. 실무적으로 그래. 그런데 조문은 어떻게 돼 있어? 1번처럼 돼 있잖아. 소공에 대해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한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조문이 돼 있으니까 틀리려고 작심한 출제위원은 소공을 보존으로 고쳐가지고 틀렸다 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틀렸다고 해주시면 돼. 근데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출제는 그렇게 한 거 아니죠.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 업무 개시 후 10일 내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되겠다. 업무를 딱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하면 늦잖아요. 일하기 전에 미리미리 요 사람 일해요.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야지. 업무 개시 전이죠.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내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아니, 소공 받아야 될 교육, 소공이 일할 때 받는 교육은 뭐예요? 실무교육이지. 그죠? 4번.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추정이 아니고 뭐예요?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추정은 약한 거예요, 이게. 5번.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때요, 이거? 보조원이 사고 치면 보조원도 책임지고 나아가서 누구도 책임져야 돼? 개공도.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약간 표현이 잘못된 게 5번에서 보면 첫 줄 끝에 5번에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 개공으로 바꿔주셔야 돼. 개공이, 어차피 틀렸으니까 막 그래나 저래나. 그런데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조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고치면, 그렇게 해놓으면 완벽하게 틀렸지. 개공이랑 중개보조원이 무슨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 연대 책임이죠. 같이 책임지는 거죠. 근데 개공만 책임진다 이렇게 했으니까 X. 자, 쉬겠습니다.